자,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현재성의 의미가 뭐냐?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막 개시되었거나 계속되고 있다. 이때에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종료됐다. 이때는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왜? 종료됐으니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그 전에 요 정당방위는 침해 현재성이 요 급, 막, 개 이 현재성을 이렇게 요건을 보는데 긴급피난과는 다른 점이죠. 긴급피난은 정당방위보다 이 현재성의 개념을 더 넓게 봅니다. 따라서 예방적 긴급피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긴급피난 파트에서 따로 보실 겁니다. 정당방위와는 다르게 긴급피난은 예방적 긴급피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침해의 현재성, 현재 침해가 없어. 예견되는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예방적 정당방위는 안 됩니다. 이것이 긴급피난과 다른 점이죠. 자,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계부 김용호 사건입니다. 김용호 사건 침해 현재성과 관련해서 자, 피고인 D가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김용호예요. 계부 피해자의 강간행위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대학생 때까지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왔고 행동의 자유도 간섭받아왔어요. 근데 피고인 A는 남자친구예요. 대학생 남자친구. 피고인 D, 이제 요 딸이요. A는 D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백받고 같이 범민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로 공모한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가 식칼, 공업용 테이프, 장갑을 구입해서 범행 장소인 피고인, 피해자 집에 갑니다. 그래서 피고인 D와 전화통화로 범행 시간을 정하고 약속된 시간에 피고인 D, 여자친구가 열어준 문을 통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이어서 피해자가 또 술에 취해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서 잠들어 있는데 방에 몰래 들어가서 이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 피해자 머리맡에서 식칼을 한 손에 들어 피해자를 겨누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깨운 다음에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자기 여자친구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을 찔러서 바로 즉석에서 살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속적인 강간 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방위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가 되느냐? 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판례는 자, 제목이 뭐죠? 침해의 현재성이죠. 그럼 정당방위가 성립되려면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급박한 상태, 막 개시된 상태, 계속 중인 상태여야죠. 그 강간행위가 착수 직전에 있어. 급박한 상태, 막 강간하려고 해. 아니면 막 개시가 됐어, 강간행위가. 아니면 강간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때에만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정당방위의 현재성이 있나? 라는 게 지금 의심이 되는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 D가 약 12살 때부터 의붓아버지인 피해자의 강간행위에 의해 정조를 유린당했다.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강요받아왔다. 그러한 침해 행위가 그 후에도 반복하여 계속될 염려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D의 신체나 자유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치매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치매 현재성이 있다. 자, 이런 이론과 다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죠. 학계에서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는 치매의 현재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제 정당방위를 살펴보는 거죠. 뒤에서 보시겠지만 정당방위는 자,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 상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당방위가 되려면. 그런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자, 그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즉 상당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했다. 이거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당방위 안 되고 살인죄 유죄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지금 잠을 자고 있었어요. 술 취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피해자가. 그런데 치매의 현재성을 일단 인정하는 취지로 전제를 한 다음에 다만 상당성 요건에서 날려버린 거죠. 날려서 정당방위가 안 되고 따라서 살인죄 유죄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비판을 많이 받죠. 과연 지금 자고 있는데,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그 강간행위가 착수 직전에 있거나 막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닌데 치매 현재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계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 학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정당방위의 치매 현재성과 달리 긴급피난은 예방하기 위해서 긴급피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긴급피난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긴급피난도 상당성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비판하는 견해에 따르면 치매 현재성이 치매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은 예방적 긴급피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다만 긴급피난도 상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자,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애를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서 죽였다.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긴급피난도 안 된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취하는 쪽에 견해인 어떤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피해자는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어요. 그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한 후 식칼로 찔러서 죽였다라는 거죠. 판례는 치매의 현재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다만 상당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면서 정당방위가 안 된다. 따라서 위법성 조각 안 되고 살인죄 성립된다라고 봤지만 우리가 아는 한 정당방위는 치매의 현재성 요건이 있어야 되고 치매의 현재성은 급막계인데 지금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단 말이죠. 이에 따르면 치매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맞고 따라서 정당방위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다르게 예방적 긴급피난이 가능하니까 이때는 이 계부 김용호라는 사람이 술에 깨서 잠에서 일어나서 다시 강간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 피난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긴급 피난도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상당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반항할 수 없게 한 후에 심장을 찔러서 죽인다? 역시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긴급 피난도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자, 판례의 태도와 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정당방위가 안 되고 그래서 살인죄고, 판례에 따른 비판적인 견해에 따르면 긴급 피난이 안 돼서 살인죄가 되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네, 마치겠습니다.